2020년은 사실 코로나로 가득 찼던 한 해잖아요. 야외 활동도 못하고 맨날 집콕 생활만 해서 확진자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생겼죠. 다이어트에 도전했다, 도전해서 성공했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예인 다이어트, 워스트와 베스트를 꼽아봤습니다. 제가 꼽은 베스트 다이어트는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신다는 B씨의 다이어트거든요. 6개월 동안 10kg 정도를 감량을 해서 10년 전 몸무게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B씨의 식단을 한번 살펴보면요. 고구마, 양배추, 오렌지나 사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요거트 들어가고 또 닭가슴살, 견과류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식단이 들어가 있죠. 이 식단을 가지고 아침, 점심을 드시고 저녁은 굶으셨대요. 이 다이어트 시기를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하고 하루는 일반식이, 다시 이틀은 다이어트 시기, 하루는 일반식, 그리고 남은 하루는 주로는 단식을 했고 단식이 너무 힘들 때는 역시 다이어트 시기로 시기를 조절했다고 하네요. 고구마를 통해서 굉장히 질이 좋은 당지수가 낮은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넣어줬고요. 요거트나 닭가슴살을 통해서 적정량의 단백질을 섭취했죠. 비타민이나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들도 같이 넣어줬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양배추 같은 것들도 넣어줘서 영양소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췄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건 다이어트 시기를 너무 길게 하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반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치팅데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시기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 또 일반식을 할 때 지나치게 폭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B씨의 다이어트 식단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만 하고 하루를 바로 보상할 수 있는 일반식으로 넣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지나치게 폭식을 한다거나 몸에 나쁜 걸 먹을 확률이 좀 줄어들게 되죠. 본인의 평소 식습관에 맞게 굉장히 똑똑하게 알차게 채운 식단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사실 이게 다이어트 식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한 끼를 채우면 배가 부를 것 같거든요. 그쵸.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요? 사실 그래서 B씨의 다이어트 식단의 점수를 매기면 85점 정도만 주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이 식단 그대로 제가 먹으면 저는 살이 쪄요. 한 끼에 800kcal를 넘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하루에 2번 먹는다고 하니까 벌써 1600kcal인데 저 같은 체격의 근육량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대사량이 1600kcal가 안 돼요. 이거는 정말 B씨같이 근육량도 많고 체격도 좋고 운동량도 많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적합한 다이어트 방법이지 와 B가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하겠지 하고 이 식단을 따라 하셨다가는 오히려 살이 찌는 분들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나의 기초대사량을 파악을 해서 먹는 시기에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반식과 다이어트식의 비율이나 스케줄도 반드시 이렇게 이틀 하루를 따라가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좀 더 참을 수 있다고 하면 3일 하루 정도로 비율을 바꿔봐도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먹는 순서인 건데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을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데 식이섬유를 먼저 먹게 되면 흡수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늦춰줘요. 마치 당지수가 낮은 것처럼. 그래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적기도 하고 또 포만감이 큰 야채 먼저 먹게 되면 뒤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먹을 때 먹는 양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뷔페가 쥐약이라고는 하지만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고 마지막으로 면이나 볶음밥 같은 걸 먹으면 훨씬 더 칼로리를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의사연! 자, 이제 제가 꼽은 워스트 다이어터를 발표할 텐데요. 저는 홍현희 씨의 다이어트를 워스트로 꼽았어요. 그 간헐적 단식 때문에 그래요. 16시간 동안 공복을 하고 8시간 동안 먹는다. 이게 간헐적 단식의 이제 기본 틀이 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10시 땡 하자마자 정말 육해공의 산의 진미를 다 준비해서 한꺼번에 폭풍 흡입을 하시더라고요. 칼로리가 한 번에 2000kcal를 넘게 드셨어요. 홍현희 씨가 제가 알기로는 키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기초대사량이 넘는 양을 몇십 분 만에 다 해치우신 거거든요. 간헐적은 음식에 제한이 없어. 그냥 먹으면 돼요. 깨어있는 상태. 마음껏 먹으라고 해요, 원래 다이어트 방법은. 근데 8시간 동안 먹는 양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 절대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둠으로써 총 먹는 양을 줄이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잘못하시는 분들은 땡 하는 순간 폭발하면서 정말 말 그대로 폭식을 하게 돼요. 원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다이어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떡볶이나 곱창이나 이런 것들만으로 채운다고 하면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들이 다 잡히지가 않거든요. 내 몸에 영양소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내 몸은 대사를 안 하려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살이 찌기 쉽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의 단백질, 어느 정도 비율의 야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시간대별로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건 홍현희 씨가 한 것처럼 16시간 금식하고 8시간 동안 먹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12시간, 12시간 스케줄을 짜드려요. 그 다음에는 10시간, 14시간. 그 다음에 이제 8시간, 16시간 이런 식으로 차츰 시간을 바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은 일정한 시간 패턴을 짜야 돼요. 그럼 1차적으로 내 위장관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지면서 위장관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는 시간들이 정해져 있고 그 총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이 막 들쭉날쭉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당뇨에 걸릴 확률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살이 빠지는 건 물론이고 나의 대사증후군이나 대사성 질환에 걸릴 확률도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요.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도록 하고, 시간을 이제 2시간씩 줄일 때는 가급적이면 뒤에 있는 시간들을 좀 앞으로 당겨오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몸은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안 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좀 지키면서 하시면 덜 힘들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